저는 대세 상승장에서만 주식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하락장세에서는 주식 보유를 되도록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기대될 때는 하락장도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반등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반등 기대 시에는 코스피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초에 7월 폭락장을 준비하자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을 올리고 7월 초에 모든 주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 있는 것은 전기차 인버스 주식하고 전제 저가 매수 중인 삼성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5일 월요일 종가의 매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월요일 합쳐서 52.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좀 과도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하락폭에 대해서 일단 장중에 악재가 이제 근본적인 악재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치명적인 근본적인 악재라면 하락폭하고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악재에 비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외국인이 막판에 선물을 15,000계약 정도 막판에 종가 부근에서 급격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한 것은 이때 한국장이 많이 빠질 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해도 한국장은 너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다음날 갭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일하고 8월 5일 연속적으로 51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죠. 굉장히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8월 1일 날 나오면서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밑에서 두 번째요. 예측치가 48.8인데 46.8로 나오면서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됐죠. 너무 예측치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50 이하면은 경기 침체로, 경기 확장이 아니라 경기 둔화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8월 5일 발표되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제가 2, 3년 동안 봤던 수치이기 때문에 제조업 쪽은 꾸준히 50 이하가 나왔었는데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예측치도 51.4고 추세적으로 50 이하로 나온 적이 거의 많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이번 8월 5일 발표에서도 예측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50 이상으로 나오면은 침체라고 이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침체가 아닌가, 이런 어떤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6%까지는 유럽장을 비교해봐도 좀 나스닥도 연속적으로 좀 심하게 하락을 한 편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나오면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두 계좌로 나누어서 코스피 선물을 290계약 그리고 294계약 오버나잇을 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버나잇을 했고요. 8월 6일 코스피 장은 나스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6%에서 많이 반등을 한 거고, 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5%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아침에 보여줘서 시가가 무려 13.45포인트나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커다란 5포인트 이상의 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다행히 어제 매수했던 오버나잇 했던 두 계좌의 코스피 선물은 모두 청산을 편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평가손익은 보면 한 계좌는 12억 900만원 정도 되고요. 다른 계좌는 12억 3,700 정도 됩니다. 폭락장에 매수한 선물에 대한 매도 전략은, 이거는 어쨌든 갭상승을 먹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이다 가지고 다음날 오전 내에는 전량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다시 또 계속 올라갈 것 같다 해서 오버나이트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오전장에 전량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당연히 오버나이트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일 추세가 갭상승이 난 이후에 그 바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조금 그 오전을 넘겨서도 기다려서 청산할 수는 있습니다. 롱만 하는 거죠. 이게 하락 장세에 롱만 하는 거지. 내일도 또 빠질 것 같다 해서 숏을 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전략은 없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한국, 미국 주식에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게 보이는 텐베거 주식을 발굴하고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시장 대표주들을 분석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신규주나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들을 분석합니다. 선물 옵션은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코스피 선물 등을 매크로 전략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안 하시고 주식만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참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는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상품에 대해 매크로 전략으로 매매를 합니다. 모든 매매는 실전 투자이고 무의 매매가 아닙니다. 저는 35년간 트레이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트레이더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동료분들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들을 올립니다.